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 방식을 이원화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예산 낭비 우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타제도 개편 내용과 의미, 이 내용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예타 제도에 대해서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한정된 국가 재정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신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이제 사전적으로 검토하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1999년 이제 DJ 정부 때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돼서 초기에는 이제 SOC 분야에 이제 분야만 이제 평가를 했는데 네. 2008년 이후에는 이제 SOC 분야 이외에도 이제 복지, 교육, 그다음에 이제 R&D 등 이제 모든 분야로 확장을 했습니다. 네. 국가재정법상에 이제 총 사업비가 이제 500억 원을 초과하고 국고 지원이 이제 300억 원 이상이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이제 849개 사업을 평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300개가 탈락할 정도로 이제 불효불급한 대형 사업들을 이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지방 재정이나 이제 중앙 정부 재정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한 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20년 만에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제도가 한 20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복지 이런 분야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만큼 이제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같이 이제 예비 타당성의 기준을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이제 발표한 23개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에서도 그렇고 이번 개편에서도 균형 발전과 지역 이제 수건 사업을 시행하겠다 뭐 이런 이제 명분을 내세웠지만 취지와 달리 이제 지역 불균형이나 이제 지방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번 개편으로 이제 SOC 사업이 이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SOC 사업은 이미 이제 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계 생산성이나 이제 재정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분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역 수건 사업하고 균형 발전 사업을 좀 혼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지역 사업은 그 혜택은 이제 지역에 이제 국한이 되고 부담은 국민 전체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모든 지역이 이제 경제성이 더없이 낮은 사업도 이제 지역 수건 사업이라 해서 이제 중앙 정부에 이제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지방 재정 적자는 물론 재정 적자가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면제나 이제 이런 예타의 기준선을 완화시키는 방향의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예타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항목을 줄이고 수도권은 경제성을 60%에서 70%로 대폭 늘렸거든요.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정부는 이제 지역 특성별 맞춤 평가를 통해서 지역 간의 이제 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이제 시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예타에 막혀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던 SOC 사업을 이제 크게 확대하자는 의도로 지금 읽히고 있는데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제 경제성, 그리고 정책성, 그다음에 지역 균형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 이번 개편화에서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평가 항목을 이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네. 수도권은 이제 지역 균형 항목을 제외하고 대신에 이제 경제성을 최고 70%까지 이제 비중을 높였고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은 경제성 항목은 5% 포인트 내리고 대신에 이제 지역 균형은 이제 5% 포인트 이제 올림으로써 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개편했는데요. 그다음에 대구나 이제 부산, 광주 등 지역
광역 도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지역 균형에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주던 이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 때 발목이 잡혀서 못하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경제성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던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예타를 통과하는 사업들이 크게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 수건 사업들이 급물살을 탈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정부는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이게 시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라든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이제 영향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예. 올 1분기에는 이제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신 분당선 광교 호매실 사업과 비롯해서 이제 경전선 전철화 사업, 문경 김천 단선 전철화 사업 등 한 12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를 잇는 GTX B 사업을 비롯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한 4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에 따라서 이제 또한 이제 이번 개편을 통해서 지난 23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 때 제외되었던 대부분의 사업들도 이제 포함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동안 이제 경제성이 떨어져서 제외됐던 각종 SOC 산업들이 이제 추진될 수 있는 길은 넓어졌지만 반면에 선거를 앞둔 선십성 정책이라는 비난에서도 이제 자유롭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예.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 제도가 개편이 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도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가능성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타가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이제 정권의 그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지역 이기주의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국책 사업의 이제 옥석을 가리기 위한 이제 합리적인 기준선을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나라 살림 지킴이라는 이러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역 수건 산업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경제성이 없는 이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자체의 이제 재정 건전성은 물론 그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거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SOC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와 달리 SOC 사회 간접 자본이 모자랐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낭비, 국가 경제에는 이제 도움이 안 되면서 재정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타를 조사하는 기관에도 변화가 있던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B&D 사업의 예타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그 최종 평가 결과까지도 이제 KDI에서 이제 수행을 해왔는데요. 네.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제 전문성 강화와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이제 조세연구원을 이제 포함을 했고. 종합평가도 이제 기재부 산하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세연구원을 이제 포함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조세연구원이 이제 예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이제 적기 때문에 KDI 수준까지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경쟁을 빌미로 해서 정권에 이제 맞는 예타 결과를 내는 기관으로 이제 예타를 몰아주는 이런 이제 문제점도 발생할 거로 보여요. 그리고 종합평가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개량적인 항목에서 탈락된 사업들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이나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좀 자유롭지 못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KDI의 이제 전문 인력을 확충을 하고 현행대로 이제 KDI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독립성에도 이제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일각에선 예타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면서 예타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글쎄 예타를 폐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예타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현재 이제 공기업 부채나 연금 충당 부채를 합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에 달해서 GDP 한 10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자는 지방자치제도의 이제 근본 취지와 달리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재정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제 정권마다 표를 의식해서 대형 국책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실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철저히 심사할 국회의원조차도 자기 지역으로 이제 사업을 돌리기 위해서 예타 면제나 통과를 압박하는 이런 행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예타 기능이 되면 될수록 이제 합리적 기준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이제 좀 길이 좁아지고 선거용 또는 유력 정치인의 이제 압력에 의해서 재원이 이제 배분되는 이러한 이제 비효율성들이 이제 발생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 준칙을 확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재정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는 한편 예타도 이제 법적 구속력을 좀 강화하고 기준선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